네, 열흘간 포기할 수 없는 심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고요. 또 한 분 더 새로운 얼굴 모셔봤는데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모셔봤는데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한 14년 정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대형 로펌에서 좀 M&A나 주주간 분쟁 이쪽을 많이 했고요. 또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들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 사건이나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좀 대규모 의견 거절 아니면은 상장 폐지 사태 이후에는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재벌가의 사익 편취 관련해서 좀 업무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보면 M&A, 주주 분쟁, 공정거래, 의견 큰 거절, 건들을 많이 하셨어요. 상장 폐지, 사익 편취. 와, 너무 잘 나가시는 거 네,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주제 소개는 유 부장이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본론에 바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다들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본론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에서의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홈페이지를 이제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버크셔에서의 그 공식 홈페이지예요. 너무 깔끔하죠. 디자인이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네, 저렇게 홈페이지가 깔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빨갛게 되어 있는 주주 서한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저기에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라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연도별로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77년부터 보낸 걸로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77년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77년이면은 네. 42년 전이거든요.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이런. 제가 태어납니다. 아, 그래요? 네, 묘하게. 네. 한 5천만 불? 네, 제가 찾아와 봤는데 네. 2,19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주당 22.54달러였는데 이거 모르셨죠? 네. 와, 대단하군요. 네, 근데 편지에 이제 맨 앞부분을 보면 회사가 생겼던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정보를. 주당 이 장부 가격의 상승률, 그리고 시장 가격 상승률, 또 배당을 포함한 S&P 500 지수의 상승률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를 매년 할 수 있다는 건 뭐 장기 성과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주를 제일 중시한다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성과가 놀랍고요. 53년간의 장기적인 성과가 네. 다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부 가격 상승보다 시장 가격,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버핏이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자본 배분이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게 놀라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결과요, 연평균 장부가 상승률이 18.7%로 시장가 25%를 조금 웃돌지만 반생이 넘게 쌓이니까 만 92%대 24,226%라는 엄청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와, 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주당 장부가 상승률에 비해서 주당 이제 시장 가격, 주가 상승률은 연평균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50년 넘게 쌓이다 보니까 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 CG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왜 이 버핏과 그 동업자들이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렇게 그 주주들을 중시하는지 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태도는 파트너십을 네. 근간으로 한다. 주식회사이지만. 네. 그래서 핵심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찰리와 나는 우리의 주주를 지분을 가진 동업자로 여긴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소액주주 이런 게 아니라 동업자다. 이렇게 있고 자신들은 매니징 파트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동업자다. 본인들도. 이렇게 해서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하나의 주식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주주에만 집중을 하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푸주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뭐 주주만 생각하다 장사는 누가 하나, 손은 네. 누가 잡냐, 뭐 이런 의문이 잠깐 들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주주들한테 뭔가를 베풀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그렇죠. 우리 버핏은 주총 뭐 길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주총장 내내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가 투자한 캔디 회사, 시즈 캔디인가요? 이런데 사탕만 물고 다니고요. 또 일대 주주로 있죠, 코카콜라. 네. 콜라만 주총장에서 내내 마시고 있습니다. 배 터지도록 그 할아버지가. 너무 달기 때문에 뭐 당뇨에 해롭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자기가 본업, 이 투자한 회사의 어떤 영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홍보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맨 앞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통해 또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회사들의 뭐 이사 선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청 화를 내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노발대발 이렇게 크게 그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업, 한편으로는 주주다. 뇌가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크셔 얘기를 좀 서론으로 운을 띄워주신 것 같은데 오늘 본격적인 얘기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뭘까요, 오늘? 네, 이제 국회가 지금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2년 넘게 지금 그 진도가 전혀 나아가고 있지 않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기사부터 잠깐 보면요. 저 기사가 올해 초 3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올해 핵심 과제 하나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지금 밀어붙이겠다. 네.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상정을 해서 법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죠. 이제 제도화에 이제 시초 기반은 조금 다져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먼저 이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상법 542조 10을 보면은 상장사는 주총 결의에 따라서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 수행하는 감사, 이걸 이제 상근 감사라고 하는데요. 한 명 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11년 4월에 개정됐는데 이 자산 규모 2조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근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게 개정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근 감사가 일반적이었고 소위 3% 룰이 적용됐는데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소액 주주가 연대하면 상근 감사를 뽑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감사위원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사회이사여야 되고 한 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사들이 상근 감사를 좀 피해서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건 또 아니냐 하는 뉴스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이미 그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를 상대로 이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인데 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해야만 하는 이런 한계 때문에 소액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자체에 대해서 뭔가 기대해볼 여지가 많이 줄어진 거고요. 상장사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총에서 과반 득표를 해가지고 뽑은 이사 안에서 감사위원회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제도로 살짝 우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접근을 좀 못하도록. 네. 그 결과 이사 선출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소액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차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뭘 하냐면은 선임된 이사를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으니까 이 감사위원이 뽑히는 거를 저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어떤 그 의견을 따르는 네. 그네들의 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감사위원들을 저지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초 그 한국 아트라스 BX 주총을 보면요,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연대를 해서 네. 그 감사위원 선임을 부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감사위원, 네. 그다음에 주연기 감사위원 이 두 명 사측이 제안한 선임한 2명의 감사위원을 소액주주들이 부결시킨 그런 사례 정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위원 한 명을 딱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감사위원의 분리선이 많은 감사위원 선임이랑은 또 다르게 처음부터 아예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상근 감사처럼 감사위원 한 명이라도 좀 3% 룰을 적용해서 네. 뽑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분리선임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제 마련한 지는 벌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1년이라고 하셨죠. 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이 2019년이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감사위원을 3% 룰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사에 대해서 네. 이제 의결권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건데요.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전에는 이 집중투표제보다도 이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그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명의 이사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할 때 네. 3명을 감사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이 소액주주들, 소수주들이 모여서 감사위원 3명을 다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4명 남은 이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4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소수주주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7대4 정도로 이사회를 아예 소액주주들이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히스토리 좀 재밌는데 처음에 이제 감사를 뽑을 때, 회사에 있는 감사를 뽑을 때 3% 룰이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되게 강력한 제도인데 이 감사라는 게 사실 회사에서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실 감사라는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게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보자 해서 감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네. 거기에 이제 사회이사를 이용해 가지고 좀 견제를 하겠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이 사회이사도 사실 아시다시피 대주주 견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죠. 네, 뭐 이유는 자기를 뽑아준 대주주한테 쓴소리 하기가 좀 어려운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회이사를 뽑을 때에도 이 기존에 있었던 3% 룰을 다시 가져와서 좀 해보자 이런 제도인데 이게 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네. 일종의 이사회의 옵저버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사를 3% 룰을 정해서 뽑으려니까 대주주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국내 기업가들이 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던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감시받지 못하는 이 경영 현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 자문도 했고 네. 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좀 이제 법무실장으로 CEO나 대주주 자문도 많이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이 회사 내에서 어떤 대표이사가 다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사나 감사나 뭐 감사위원이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거나 견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실인가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은 다 같아요. 그냥 대표이사나 네. 개인 대주주가 결정을 하고 있죠. 사회이사나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네, 별로? 뭐 일종의 많은 부분 소위 이제 거수기처럼 약간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귀찮아하죠 많이. 네. 사실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 의사 결정이 한 명이 하건 여러 명이 하건 회의로 하건 그거는 큰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뭐 회사는 어차피 이 경영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떤 그 돈이 회사의 돈이 일부 특정 주주를 위해서 좀 이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회사 돈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게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아까 법무부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올해 법무부 핵심 그 과제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제 후순위로 밀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집중 투표제하고 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 2개가 묘하게 이제 그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2개가 이제 네. 발효가 되면
상장사들 어떤 이사회 구조가 완전히 이제 네. 역전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이유가 있군요. 역시 배워야 됩니다. 이제야 좀 제가 알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왜 그거에 대해서 재계가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는지. 네, 사실 감사위원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안 무서워하고 네. 아,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사회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회 다수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판단을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아니면 10명, 20명이 하든 잘해서 네. 경영을 잘해서 성과를 잘 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왜 이렇게 그러면 해외에서도 별로 이렇게 사례가 없다는 네. 그런 그 분리선임안, 네. 이사 분리선임안, 감사위원 분리선임안까지 좀 강제화하려고 하느냐. 제도적으로 아예 못 좀- 박으려고 하느냐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기업들의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형태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들이 뭔가를 더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통계적으로 또는 외부의 평가를 보면 갈수록 이제 후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총 때도 옛날에 보면은 효성이나 만도나 이런 데 대기업에서도 감사가 바뀌거나 선임이 저지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총 때만 해도 별로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 그림 지금 보면 알겠는데 이게 이제 WEF라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2017년도 이제 국가경영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점수는 26위예요. 이게 조상이 137개국 대상 중. 네. 전체 점수는 26점이라 그렇게 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저희 보십시오 한번. 이사회의 유효성 네. 109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 99위, 아, 기업 윤리 행태 92. 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쟁력 점수는 그나마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여기 말씀드린 이사회 유효성 137개국 중에 109위예요. 이게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생각보다 말 너무 다행인 건데. 약간 퇴보한 거 네. 아닐까요? 네. 근데 이 조사가요. 더 깜짝 놀랄 만한 건 제가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건데 네. 이게 직원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임원들,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심지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되게 네. 시민단체 대상으로 WEF가 조사한 게 아니고 세계경제포럼이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저렇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와. 천기누설이죠. 근데 예. 너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니까 저렇기 네.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뭔가 개선을 시켜야 꼭 된다라고 필요할 하는 것 거죠. 같아요. 법제화를 네. 아예 시켜야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사들이 공정하게 이제 임무를 다하면 될 걸 또 굳이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이사 선임이 중요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왜 이사 선출이 중요한지. 네. 네. 사실 그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선관주의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선관주의. 선관주의 의무 좀 말은 어렵긴 한데 좀 풀어서 쓰면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네. 건데 선량한 관리자도 좀 어렵죠. 추상적이고 사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되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해라 이건데요. 이런 원칙이 상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법인이라는 것이 좀 추상적이고 회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이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게 회사를 위한 그 최고의 이익인지 최선의 행동인지 잘 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이제 대주주들이 조금 간섭을 많이 하는 겁니다. 대주주들이 간섭을 할 때 네. 어떤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언을 할 때 그 어떤 거래가 회사한테 이익이 되고 회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대주주한테 이익이 가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상법의 원칙입니다. 좀 법리가 이해는 안 갈 수 있긴 한데 네. 그런 법이 20년 동안 계속 지난 예전부터 계속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고 대주주에게 이익이지만 회사의 이익이면은 할수 법상 있다. 크게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그게 이사회 이제 형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은 돼 있는데 네. 어차피 이사회가 이사들도 또- 또 거수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이제 천 변호사가 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도적인 얘기는 당연히 이제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마지막으로. 네. 문화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감사위원이나 그런 절차적인 제도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사회의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되게 상법에서 제일 중요한 네. 조항인데 좀 어이가 없게도 이 조항을 민법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읽으면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저 몰랐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민법에다 더 갖다 쓴다. 네, 민법에다 민법 거를 갖다 그냥 쓴다.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좀 더 상법에 맞게 중요한 좀 원칙을 규정을 해주면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의 이번 주 큰 주제는 공정성이었는데 이 주주 선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그리고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